안녕하세요. 요즘 시장을 보면 이건 뭐 거의 알고리즘이랑 패시브 펀드가 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자동화된 시장에서 우리 같은 인간 투자자들의 진짜 엣지, 그러니까 남들보다 앞서 나갈 기회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해 주셨네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1월 30일자 수급 데이터를 통해서요. 이 기계적인 돈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역설적인 기회,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금융투자,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코스닥 시장에 쏟아부은 돈이 무려 10조 원입니다. 와, 10조 원이요? 네, 대부분 ETF 설정 자금이죠.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왔는데도 금요일 시장은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의 2배가 넘었어요. 질이 별로 안 좋았군요. 그렇죠. 돈은 막 들어오는데 시장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파도는 밀려오는데 어떤 배는 떠오르고 어떤 배는 가라앉는 그야말로 옥석가르기가 필요한 장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 즉 ETF라는 파도를 먼저 이해하고 그 위에서 지수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플러스 알파의 기회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걸 찾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료를 보니까 ETF 자금이 코스닥 150 종목에 전반적으로 유입됐다고 하셨는데 유독 1월 30일 금요일에는 반도체 업종으로 돈이 강하게 몰린 게 눈에 띄네요. 이건 기계적인 흐름 속에서도 어떤 방향성이 있다는 뜻 아닐까요?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ETF 자금도 매일 포트폴리오 비중을 미세하게 조정하거든요. 금요일 데이터에서는 바이오가 잠시 쉬어가는 동안 저희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드린 반도체 종목들로 자금이 확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아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런 패시브 자금 시장에서 진짜 짜릿한 기회는 전혀 다른 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다른 곳이요? 네, 바로 공매도 숏 커버링과의 충돌이죠. 패시브 자금과 숏 커버링의 충돌이라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치 거대한 두 파도가 한 지점에서 꽝 부딪히는 그런 이미지 같은데요. 딱 맞는 비유입니다. 한쪽에서는 지수를 따라서 기계적으로 사들이는 뭐랄까 묻지마 매수세, 즉 ETF 자금이 들어옵니다. 네, 기계적인 매수?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주가가 막 오르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서 공매도 쳤던 걸 되갚으려는 패닉 매수세, 바로 숏 커버링 자금이 미친 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 두 개의 거대한 매수세가 한 종목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니까 주가가 그야말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엄청나네요. 그런 폭발적인 현상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미반도체군요. 금요일 기관 순매수 3위인데 이 종목이 전체 상장사 중에 공매도 잔고 비중이 11.1%로 가장 많다는 사실이랑 딱 연결이 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작년 말에 16.6%에 달했던 공매도 잔고가 불과 한 달 만에 11.1%까지 5%포인트 넘게 급감했습니다. 와, 엄청나게 줄었네요. 이건 공매도 세력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면서 주식을 다시 사들였다는 뜻이거든요. 1월 한미반도체의 주가 급증은 기업의 펀더멘탈 변화라기보다는 이 거대한 수급의 충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분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최근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에코프로 역시 비슷한 맥락이군요. 공매도 잔고가 8.5%에서 5.7%로 줄면서 주가가 폭발했었죠. 맞습니다. 같은 원리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한미반도체는 HBM, 에코프로는 2차 전지, 업종은 전혀 다른데 이런 숏 커버링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이건 특정 산업의 전망과는 무관하게 순전히 공매도 비중이 높은가? 라는 이 수급 구조만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봐야 할까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전혀 받쳐주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지속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주가 폭발의 직접적인 방아쇠는 펀더멘털이 아니라 높은 공매도 잔고와 패시브 자금 유입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만나는 기술적인 지점이라는 거죠. 아하, 이것이 바로 기계적인 시장의 허점을 파고드는 첫 번째 인간의 엣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계적인 돈의 흐름에 당황하는 다른 투자자들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것, 그게 첫 번째 기회군요. 그렇다면 두 번째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도가 덮친 후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파도가 어디로 갈지 미리 예측하고 그 길목을 지키는 전략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코스닥 150 지수에 새로 편입될 후보군을 미리 선점하는 전략이죠. 아, 신규 편입. 네, 과거에도 있던 전략이지만 지금은 ETF 설정액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훨씬 막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세트랙 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세트랙 I는 아직 코스닥 150 종목이 아닌데도 기관 순매수 규모가 역대 1위를 기록했어요. 그렇죠. 이건 시장의 스마트머니가 지수 편입을 거의 확신하고 미리 베팅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금요일 상승으로 시가총액 2조 원을 돌파하면서 올해 6월 정기 변경에서 가장 유력한 편입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편입이 현실화된다면 지금 들어오는 자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패시브 자금이 기계적으로 유입되게 되는 거죠. 그 기대감이군요. 네, 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른다는 건 반대로 편입이 불발될 경우에 그 실망 매물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편입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높아야 합니다. 세트랙 I 외에도 저희가 드린 자료에 있는 코오롱 티슈진, 원익홀딩스 같은 시총 상위 종목들의 과거 편입 사례나 조건을 분석하면서 접근해야죠. 아, 과거 데이터를 봐야 하는군요. 네, 이건 단순히 수급만 보는 게 아니라 지수 편입이라는 규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한 단계 더 나아간 분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정리해보죠. 기계적인 파도에 놀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 즉 쇼커버링. 그리고 파도가 갈 길을 미리 예측하는 것, 신규 편입. 정말 흥미로운 두 가지 전략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이터에서 눈에 띄는 개별 종목들을 통해 시장의 돈이 또 어떤 스토리에 열광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장이라는 거대한 숲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나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시장이 뜨거워질수록 돈을 버는 곳에 대한 겁니다. 아, 어딘가요? 바로 키움증권과 FN가이드죠. 아하. 증시거래 대금이 87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니 증권사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키움증권으로 돈이 몰리는 건 당연한 이치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FN가이드는 ETF 광풍의 확실한 수혜주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메커니즘인가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FN가이드는 거대한 보물찾기 게임의 지도를 그리는 회사입니다. 지도요? 네. 타이거 반도체 탑10 같은 ETF들은 그 지도를 보고 보물을 찾아다니는 탐험가들이고요. 탐험가들은 지도를 사용하는 대가로 FN가이드에 이용료를 냅니다. 와, 비유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럼 보물찾기에 참여하는 탐험가들, 즉 ETF에 돈이 몰릴수록 지도 제작사인 FN가이드의 수익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군요. 바로 그겁니다. 더 대단한 건 한 번 지도를 그려놓으면 탐험가가 100명이 되든 100만 명이 되든 FN가이드가 추가로 해야 할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나겠네요. 네, 고정비용 증가 없이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는 거죠. 4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이 회사의 지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으니 뭐 그 수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시장이라는 판이 커지면 판 자체를 운영하거나 키움증권, 판에 필요한 도구를 파는 회사 FN가이드가 돈을 버는 건 당연한 이치군요. 그런데 이런 시장의 수혜주 말고 좀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이제 막 기술력 하나로 부활을 꿈꾸는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턴어라운드 스토리에도 돈이 몰리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야기, 기술력으로 역전 드라마를 쓰는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ISTE와 한화비전이에요. 네, 먼저 ISTE는 시가총액 1,000억 원이 채 안 되는 작은 회사인데 금요일에 사모펀드랑 외국인이 동시에 사들였어요. 이 회사는 SK하이닉스의 HBM용 FOUP 클리너,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를 담는 아주 중요한 용기를 세척하는 장비를 공급합니다. 아, 세정 장비. 네, 작년엔 적자였지만 올해 1월에만 SK하이닉스로부터 굵직한 수주를 연달아 공시하면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예고하고 있죠. 심지어 현재 주가가 작년 상장 당시 공모가보다도 낮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아직 시장이 이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한화비전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나요?
TC 본더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장비죠? TC 본더는 반도체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장비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여러 층 쌓아 올릴 때 각 층을 아주 정밀하게 붙여주는 초정밀 접착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붙여주는 장비군요. 네, 하나비전이 이 TC 본더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내 점유율을 크게 높여가고 있고요. 만년 적자졌던 반도체 장비 부문이 올해는 500억 원 이상의 흑자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력 하나로 기업 전체의 체질을 바꾸고 있는 거죠. 기술력 기반의 턴어라운드.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스토리 중 하나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앞선 사례들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더존 비지온인데요. 이건 기술이나 시장 트렌드가 아니라 마치 기업을 둘러싼 거대한 체스 게임처럼 보이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인간의 수싸움이 만들어내는 기회, M&A와 지배구조에 대한 겁니다. 더존 비지온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이거예요. 최대 주주인 스웨덴 사모펀드 EQT 파트너스가 과연 나머지 지분까지 모두 사들여서 회사를 비상장으로 전환할 것인가? 아, 공개 매수 가능성. 나머지 지분을 다 사려면 2조 원 가까이 드는 엄청난 작업인데 정말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을 꽤 높게 봅니다. EQT는 운용자산이 40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거대 자본이고요. 그들의 과거 국내 투자 이력을 보면 SK 쉴더스나 리멤버처럼 비상장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요. 아, 자금력도 동기도 충분하다. 그렇죠. 충분해 보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계획에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하나 있다고요? 네, 바로 국내 언론법입니다. 더존 비주온이 전자신문 지분 74%를 보유하고 있는데 국내법상 외국 자본은 언론사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EQT가 더존 비주온을 100% 소유하려면 이 법에 저촉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그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와, 그건 정말 내부자 수준의 정보네요. EQT라는 사모펀드의 과거 행적과 국내법이라는 변수, 그리고 전자신문 매각이라는 구체적인 시그널까지 이 세 가지를 연결해야만 보이는 그림이군요. 단순히 수급 데이터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스토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어느 날 더존 비주온이 전자신문을 매각한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그건 EQT의 공개 매수가 임박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야, 이것이야말로 알고리즘은 절대 읽어낼 수 없는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는 인간만의 엣지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장에 쏟아지는 거대한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청취자분들께 꼭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시장의 큰 흐름, 즉 ETF라는 파도를 타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진짜 초과 수익은 그 파도 안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요소를 찾아내는 데서 나옵니다. 그게 공매도와의 수급 충돌일 수도 있고 기술력에 기반한 턴어라운드일 수도 있고 또 복잡한 M&A 시나리오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기계적인 흐름에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이용해서 나만의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동화된 시장 속에서 인간 투자자의 엣지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는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엣지를 발견한 것 같아요. 첫째, 기계적인 흐름이 만들어내는 다른 투자자들의 심리적 허점을 이용하는 것. 네. 둘째, 데이터와 규칙을 분석해서 기계적인 흐름이 갈 길을 미리 예측하는 것. 그리고 셋째, 법률, 역사, 기업 전략 같은 복잡한 맥락을 엮어서 기계가 절대 볼 수 없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 완벽한 정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패시브 자금이라는 기계적인 돈이 오히려 공매도 세력의 항복을 받아내는 아주 인간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역설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떤 거죠? 어쩌면 시장의 자동화가 인간 투자자를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게임에서 진정한 엣지는 단순히 종목을 잘 고르는 능력이 아닐 거예요. 기계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그 기계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인간적인 이야기, 즉 기술의 진보, 기업의 역전 드라마, 그리고 거대한 야망이 담긴 M&A 같은 스토리에 베팅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자동화된 시장을 이기는 새로운 전력이 아닐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